반갑습니다. 77입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이제 건축을 하기 전에 또는 땅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제 단지 조성 그런 거를 해서 팔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하기 전에 집 짓기 전이나 단지 조성 한다든지 그런 계획이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예?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물론 건축의 어떤 규모, 또 디자인에서 외장은 어떻게, 내부 인테리어는 어떻게 하고 구조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도 다 중요해요. 그렇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건축을 했을 때 이게 타당성이 있냐, 적합하냐, 그거를 굉장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자, 내가 땅이 있어요. 그래서 집을 한번 져볼까? 아래층에는 근린생활시설을 하고 세를 받고 뭐 임대도 주고 2층, 3층에서 3층에 또 내가 살고 뭐 이런 구상을 해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건물이 그 지역에, 그 터에 적합한지 안 한지를 잘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친구나 주변에 내가 여기다 집을 져볼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은 말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경우는 진심으로 조언을 할 수가 있어요. 야, 이거 잘 생각해봐라. 여기에 이게 타당하냐? 이렇게 해서 말릴 수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들 지락을 해요. 주변에 하다못해 식당도 건축을 하면은 자기네 식당 매출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부동산에서도 마찬가지.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도 자, 뭐가 상품이 있어야 중개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락을 해요. 잘 될 거다, 좋을 거다, 뭐 수익이 있을 거다, 막 이렇게 옆에서 부추깁니다. 당연히 뭐 건축 관련 업자들도 그렇고 주변에 뭐 건재상, 철물점도 여기 좋습니다, 지라 그러겠죠. 뭐 디자인 설계하는 쪽에서도 아마 좀 긍정적으로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부정적으로 얘기하기보다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언을 구하려면은 정말 이런 이득관계, 이해관계가 없는 그러한 전문가들, 뭐 세무사, 그런 이해관계가 없는 뭐 건축 전문가라든지 그런 분들 조언을 받아서 정말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주변 사람들 말 듣고 시작을 하면은 이제 발도 못 빼고 그 계속 진행을 하다 보면은 정말 잘 못 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땅을 또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을 이렇게 통째로 뭐 5,000평, 10,000평을 그냥 둘 게 아니라 이거를 어떻게 좀 분할을 해서 집을 이쁘게 집터를 만들어서 팔아봐야 되겠다. 뭐 개발이라 그러는데 그런 거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울 때 각각 요소를 전부 다 최악의 상태, 제일 잘 못됐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전부 그거를 한번 모아봐요. 그랬을 때도 이렇게 악조건, 이런 나쁜 경우를 예측했는데도 이익이 난다, 성공적이다, 플러스가 된다, 그러면 그때는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뭐 항목 하나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전부 계산을 해서 더하다 보면은 당연히 긍정이 나오겠죠. 이만큼 이익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작했을 때 뭔가 하나하나가 잘못됐으면 굉장히 그 곤란을 겪을 수가 있어요. 꽤 오래된 얘기인데 제가 이제 그 군에 있을 때 위에 상관님인데 전역을 하시면서 인천 쪽에 어디 지역을 딱 얘기를 안 드리겠는데 거기 이렇게 딱 그 숙박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딱 거기는 정해져 있죠. 한 8동인가 아마 그 이제 규모가 좀 큰, 그러니까 저 모텔 그 허가 지역입니다. 거기에 다 이제 완성이 돼 있는 건물을 하나를 매입을 할까 하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그 공인중개사나 뭐 그런 분들이 얘기를 듣지 않고 본인이 직접 그 사고자 하는 모텔 바로 옆에 그 모텔을 한 달 임대 계약을 해가지고 출입구가 양쪽으로 보여요. 이쪽에 뒤쪽에 주차장 있고 전면도 있고, 그래서 그 자기 방 양쪽에 CC카메라 이렇게 달아놓고 한 달 내내 그 출입하는 차량 다 이렇게 말하자면 모니터링을 한 거예요. 이렇게 쭉 계속 본 거죠. 그러니까 그 건물 주인이 팔고자 하는 그 말하는 매출하고 그거를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좀 과장이 됐는지 실제로 손님들이 그렇게 출입을 해서 매출이 있는지를 그렇게 한 달 동안 꼬박 거기 계시면서 그거를
관찰을 하시는 거 보면은, 아, 정말 저런 면은 정말 저렇게 정확하고 면밀한 거는 좀 정말 배워야 되겠다. 우리가 작은 돈 쓸 때, 저만 해도 그래요. 뭐 작은 거 뭐 하나 연필 같은 거 하나 살 때는 이것저것 따져보고 뭐 가격 비교해보고 사는데, 이 연필 한 자루 값이 문제겠어요? 그, 몇십억 하는 건물 하나를 사는데, 그렇게 심사숙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냥 옆에 사람 말 듣고 중개하는 사람 말 듣고 상대편 건물주 말 듣고 그냥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덜커덕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자, 지금 당장 매출은 이렇게 되는데, 그때 당시는 코로나 터지기 훨씬 이전 그런 지금 얘기입니다. 근데 저한테 그분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야, 이거 예를 들어서 용도가 이게 모텔로서 손님이 줄어든다든지, 그때는 거기가 공항에서 굉장히 이렇게 가까운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 중국 관광객, 일본 관광객, 해외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우리나라에 지금 활발하게 관광할 때예요. 그러니까 물론 특급 호텔에도 갈 분들도 있지만은 관광 상품에 따라서는 또는 지역에 따라서, 그런데 공항 근처에 보통 우리가 에어포트 호텔이라 그러는데 공항 근처에 그런 호텔에 많이 유치를 할 때예요. 그래서 그냥 손님들이 정말 많았어요. 근데 이게 혹시 뭐가 잘못돼서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 관광 이런 손님이 줄면은 이거를 원룸으로 전환을 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구상을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코로나가 터지고 난 이후에 관광객이 뚝 끊어졌잖아요.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은, 자, 어떤 건물에 있으면 나중에 용도라든지 어떤 가변성까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점을 제가 굉장히 이렇게 훌륭하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존경하는 분인데, 그래서 그분은 정말 자기의 어떤 그런 재산과 부동산에 대한 그런 계획과 그런 사업을 굉장히 면밀하게 그렇게 하시는 걸 보고 제가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이 건축이라는 게, 자, 하드웨어 쪽, 우리 기술자들이 하는 일들은 정말 쉬운 거예요. 그냥 시공 정확하게 하고, 또 설계, 디자인하는 분들 잘 하면 돼요. 그렇지만은 이 전체적인 어떤 이런 사업에 대한 계획, 이런 거는 정말 더 앞서서 더 위에서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자, 내가 땅이 있고 또 어떤 건축을 하고 싶은 그런 계획이 있으면은 함부로 뭐 옆에 있는 이상한 사람들한테 말 듣고 이렇게 현혹되지 마세요. 그분들이 뭐가 잘못되면 절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집 질 때는 의장재는 뭘로 하고, 뭐 뼈대 구조는 뭘로 하고, 뭐 설계는 어떻게 해서, 뭐 용적률, 건폐율, 그런 건 나중 문제예요. 나중 문제. 사실상 그런 전체적인 그런 윤곽에 비하면은 그렇게 중요한 거는 아닙니다. 어쨌든 제 주변에 그런 말에, 긍정적인 말에 현혹돼가지고 이렇게 시작을 해서 거기에 적합하지 않은 건물이 되고, 적합하지 않은 단지 계획이 되고, 그래서 망가진 경우를 많이 봤어요. 이 긍정적인 이런 계획이요, 절대 위험합니다. 이 단지 개발을 하더라도요, 처음에 이게 계획대로 안 되면 자기가 목표했던 땅값에 분양도 못하고, 또 알짜배기 땅을 돈이 급하니까 먼저 싼 값에 다 분양을 그냥 하게 돼요. 예. 분양하는 쪽에서 그러죠. 뭐 굉장히 뭐 잘 된다, 좋다, 비싸게 할 수 있다, 뭐 다 팔린다, 뭐 그러지만은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돈은 융통이 돼야 되고 하니까 이 알짜배기 땅부터 먼저 싼 값에 그냥 분양이 돼요. 그러면 가장자리에 별로 조건이 안 좋은 그런 땅들이 남는 거예요. 그건 또 제값을 못 받죠. 그리고 만 평을 다 짜게도 거기에 도로가 나죠. 또 뭐 모서리 쪽에 모퉁이 땅들, 값어치 없는 땅들 나오죠. 또 경사도로 인해서 또 택지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마이너스 요소들이 많은데, 그런 거를 놓치고 나서 그냥 시작을 하게 되면은 곤란을 겪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혹시 무슨 어떤 계획이 있을 때 정말 잘 검토해 보시고 하시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